저녁 6시 반 출항 예정이던 세월호는 안개가 거치길 기다려 밤 9시에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해경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15일 밤 9시 인천항은 저시정 2급, 안개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출항 직후 인천대교에서 촬영된 세월호 모습에서도 짙은 안개가 관찰됩니다. 15일에 세월호 출항할 때 해경에서 저시정 2급이 발효됐다고 하던데, 그 당시에 2급은 맞고요. 저시정은 대의하고 해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저시정 2급은 가시거리가 500m 미만이라는 뜻. 세월호 운항 관리 규정과 해사안전법 시행 규칙에는 가시거리가 1000m 이하일 때는 출항은 물론 운항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규정 위반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경의 기상 자료를 토대로 2000톤급 이상 여객선의 출항 여부를 관장하는 인천항 운항관리실은 항해를 허가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옳다 맞다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5일 밤 짙은 안개 속에 인천항을 출발한 배는 세월호가 유일했습니다. 출항 속도가 빠르니까 왼쪽으로 횡경사가 많이 기운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화물차 같은 경우는 네 바퀴에 모두 쇠사슬이라든지 밴딩 같은 것들을 잡아서 바닥과 묶어야 돼요. 그런데 세월호는 그날 고박을 대로 안 하고 있던 배였어요. 그런데 그 횡경사가 18도 정도에 다다랐을 때 D데크에 있었던 철근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횡경사가 더 심해져요. 그 뒤에 33도 정도가 되면 C데크에 있었던 자동차들이 전부 고박이 풀리고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전부 벽에 가서 부딪혀요. 그렇게 해서 50도까지 세월호가 기울어진 거죠. 이 모든 과정들이 불과 30-40초 안에 벌어진 일들이에요. 배를 옆으로 기울어뜨리게 만든 최초의 힘은 솔레노이드 밸브 고착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세월호를 그렇다고 50도 이상으로 완전히 꺾어져서 침몰하게 만든 힘은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함께 작용을 한 거예요. 보건성이 불량했던 배라는 거, 화물 고박이 제대로 안 됐던 거. 가장 먼저 구조활동을 벌인 해경 헬기들은 갑판에 이미 탈출해 있는 승객들을 한 명씩 구조바구니에 태워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방식부터 잘못된 거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외부에 현재 라이프 자켓을 착용하는 승객들은 이렇게 긴급으로 구조를 할 대상이 아니니 구조사가 조타실에 가서 방송으로 안 된다 그러면 육성으로라도 선내에 들어가서 빨리 탈출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었다. 전체 승객 476명 가운데 헬기 세대가 구조한 승객은 35명. 실내에 있는 인원들을 탈출시키는 게 급선무인데,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구조된 사람들이거든요. 구조된 사람들을 구조한 거랑 똑같은 거죠. 100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써야지 1명을 구할 수 있는 작전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앞에도 얘기했다시피 여기도 어선들도 있고 뒤에 외부에 나와 있는 거는 뛰어내리면 되는 거예요. 라피자도 있고. 지금 선내에 있는 승객들은 밖으로 빠져나와야 살 가능성이 높은데 선내에 있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선내에 빨리 진입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선내 진입이 어려웠다면 헬기나 1, 2, 3정에 설치된 대공 마이크를 이용하든 호루라기를 불든 육성으로 외치든 퇴선 방송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경은 끝내 이 간단한 퇴선 방송조차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세월호 선내에 갇힌 300여 명의 승객들에 대해선 해경이 구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게 바로 지휘부의 구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 계획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해경이 선내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선내 진입도 안 하고 퇴선 명령도 안 하죠. 구조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했는데 무능했다가 아니라 안 했다는 거예요. 전혀. 참사가 나고 열 이틀이 지난 뒤인 4월 28일 해경 1, 2, 3정 정장 김경일 경위와 해양경찰관들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구조 당시 해경 구조대가 퇴선하라고 방송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전속으로 사고 혈점을 도착했고, 도착과 동시 판정을 내리고 또 함내 경보를 이용해서 승객 청원 퇴선하라는 바다로 뛰어내려는 방송을 실시했습니다.
퇴선방송을 수차례 한 건 물론 선내방송을 위해 조타실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거듭 단언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청원 바다에 뛰어내십시오. 그리고 퇴선하십시오. 늘 수행시켰습니다. 결국 김경일 정장은 당시 퇴선방송을 했다는 회견이 거짓말이었음을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야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세월호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동안 박 전 대통령은 간호장교로부터 의료용 가글을 건네받고 오후엔 비선실세 최순실, 문고리 3인방과 함께 5인 회의를 한 뒤 미용사들을 불러 머리 손질을 하고 오후 5시를 넘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습니다.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저는요?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날씨 흐림. 오늘은 손꼽아 기다렸던 수학여행이다. 고등학교 2학년 마지막 수학여행이기에 며칠 전부터 친구들과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우리는 배를 타고 제주도에 가기로 했다. 안개 때문에 출발도 늦어지고 겉보기에 배가 낡아 보여서 걱정됐다. 그래도 오늘은 수학여행을 가는 날이니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게 나의 실수였다. 친구들과 배 안에서 사진 찍으며 놀던 도중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겁을 먹은 채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지만 선원들은 별일 아니라고 우리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배는 서서히 기울어졌고 점점 불안해졌다. 그 순간 오늘 아침 나를 배웅해 주시던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다. 누나 참 많이 싸웠는데 참 고맙고 형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는데 형 못 보고 가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못해줬던 것만 생각나서 부모님, 친구들 모두에게 고마웠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다. 처음에만 해도 배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 제주도로 향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배가 점점 심하게 기울어져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게 되었다. 화장실 물이 지금 다 샜고요. 여기 보시면 지금 배가 기울었거든요. 보이시죠? 지금 일자예요. 일자로 찍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기울었어요. 거의 한 60도 기울어진 거죠. 불안해진 나와 친구들은 수영이라도 해서 탈출하자고 했지만 방송에서 계속 가만히 앉아 객실에서 기다리라고만 했다. 아직도 방송 멘트가 기억난다. 너무 무서웠던 우리는 방송을 믿고 따랐다. 가만히 있으래서 가만히 있었고 구하러 와준 데서 정말 구하러 와줄 줄 알았다. 정말 구하러 와줄 줄 알았습니다. 헬기가 왔다기에 해경이 왔다기에 역시 별일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는 더 기울어졌다. 나는 정말 살고 싶었다. 배가 기울었으니까 저희는 벽을 밟고 나와 내 친구들은 기어서 비상구까지 갔다. 비상구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갔더니 보고 뛰어내리래요. 기울어진 배에서 우리 보고 뛰어내리랜다. 근데 그래도 바다니까 바로 앞이 한 발짝만 더 가면 바다였기에 정말 무서워서 망설였다. 그러고 있다가 못 뛰어내리겠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진짜 시간이 나가야겠다는 지나 생각 들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뛰어내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바로 앞이 뛰어내렸다. 바다니까 그냥 한 발자국 앞으로 간 거. 나는 스스로 탈출했고 살아남았다. 구조 후 정신을 차려보니 배는 90도에 가깝게 기울어져 있었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아직 배 안에 살아있는 사람이 많다고 구조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고 사망자 수는 점점 늘어갔다. 사망자 명단에 친구들 이름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나는 너무 괴로웠다. 나는 너무 지쳐 쓰러졌고 내가 기억하는 그날 하루는 여기까지다. (4년) 동안 언니의 온 세상은 너였어.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너와 함께한 17년을 그렇게 살았다면 지금 덜 미안했을까?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막내. 언니 부끄럽지 않게 살게. 너무너무 사랑해. 언니가. 우리 지민이, 너는 엄마에게 봄이고 여름이구나. 가을이며 겨울이야. 너는 바람이며 벚꽃이며 나무와 숲이며 파란 하늘이고 수없이 떨어진 낙엽으로 덮여있는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는 길이며 하얗게 펑펑 쏟아져 내리는 한강 물기도 해. 엄마는 괜찮아? 다 견뎌낼 수 있어. 나중에 우리 아들 만나러 갈 때까지 잘 견뎌낼게. 아들의 엄마잖아. 태민아, 너를 잊지 않을게. 내가 만약 세월호에서 바닷속에서 돌아오지 못했더라면 잠도 못 주시고 밥 한 번 제대로 못 먹고 울고 있는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친구들도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늠하지도 못할 그 상처가 얼마나 크실지 알고 있지만 부모님 스스로만이 아닌 위에서 아파하는 부모님을 보며 아파할 친구들을 위해 친구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생이 되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친구들과 함께했던 추억들과 수많은 약속들 잊지 않고 친구들 목까지 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2019년 4월 16일) 화요일. 세월호 참사 5주기이다. 오늘은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일기에 편지를 써보았다. 18살의 친구들에게. 안녕? 나야. 너 친구. 우리 안 본 지 되게 오래됐다. 그치? 진짜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난 아직도 너희가 너무 보고 싶어.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다 지각인 거 알지? 그날 이후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단식 투쟁하신 분도 계셨고 시위도 했고 잊지 않기 위해 걷기도 했어. 나는 그날 이후에 너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유가족 분들 뵙기가 너무 죄송스러웠어. 고개조차 들 수 없었고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었어. 그분들이 어떤 원망을 하든 간에 다 내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 하지만 그분들은 나에게 너희는 어떤 잘못도 없다며 힘을 내야 한다며 어떤 원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 주셨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난 아직도 너무 죄송스러워. 나도 이렇게나 너희가 보고 싶은데
너희 부모님은 오죽하실까 싶어. 난 아직도 답장이 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계속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꺼져 있는 걸 알면서도,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전화를 하기도 한다. 너희와 함께 했던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밤을 새는 것도 다반사야. 친구들과 함께하는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정말 큰 추억이었습니다. 처음 입학하여 처음 만났던 친구들과 바로 친해져 학교 가는 다음 날이 설렜고, 같이 듣는 수업이 행복했고, 야자를 하지 않아 같이 혼나는 시간마저 지금은 그립습니다. 때로는 꿈에 나오지도 않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먼 곳에 있는 너희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 물속에서 나만 살아남은 것이 미안하고 속상할 때가 많아. 사람들은 이제 많이 괜찮아지지 않았냐며 물어오지만, 난 아직도 너희와 매점 가려고 뛰어가던 그 순간, 야자 시간 공부하다 눈 마주쳐 웃던 사소한 일들이 나는 아직도 생생해. 얘들아, 우리는 너희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을게.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을 만나는 날이 올 때 우리들을 잊지 말고 18살 그 시절 모습을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그날의 아픈 기억을 잊지 말아주세요.
거짓은